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63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4세대 실비는 5년 후에 종료가 아닌가요? 연장이 되나요? 갱신이 되나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요즘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은데 간단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고요. 질병 걸리면 실손 재가입할 때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약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비는 있는데 3대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예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이제는 안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그럼 해지했다가 안 쓰시니까 나중에 재가입할까 하는데 문제될 게 혹시 있을지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리모델링 하실 때 이런 관점도 참고해서 진행해 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대는 15년 종료고 4세대는 5년마다 종료 아닌가요? 갱신을 해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갱신, 재가입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갱신은 보험료가 갱신되는 거죠. 지금 실손은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바뀌는 거죠. 오르죠? 근데 재가입은 뭐냐? 3세대는 15년 재가입이죠.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고 그러고 4세대는 1년 갱신 5년 재가입이죠. 재가입 때 어떻게 돼요? 재가입할 때 그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가입하는 거를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입 의사를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고 네 할게요 라고 하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년마다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면서 연장해서 이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15년 지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5년 지났다고 종료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다이렉트 실손보험 하나 가져와 봤어요.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1년 갱신 5년 재가입. 그러니까 5년마다 재가입되면서 이제 6세대가 나오면 6세대로 바뀌고 7세대가 나오면 7세대로 바뀌면서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 그게 재가입이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거 주계약이 있고 그 밑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니면 다 그냥 재가입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건 그런 게 있었죠. 80세 만기 종합보험 안에 실손이 특약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이 계속 갱신되면서 바뀌다가 나중에 80세가 돼서 주계약이 종료가 될 때 그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까지 다 사라지는 예전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상품이라면 나중에 100세 상품으로 실손 전환해서 바꾸실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면 실손 요즘에 다 단독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재가입되면서 100세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2036년에 68세로 3세대 보험이 종료가 된다고 하십니다. 15년이 그때 지나나 보죠.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이니까 그때 재가입을 해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병이라도 걸리면 안 해주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이 재가입하는데 혹시 심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병 걸리면 재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재가입 약관 볼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쵸? 질병 걸려도 상해 걸려서 보험금 많이 타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에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재가입할 때 6세대가 나와 있어요. 7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6세대, 7세대로 내가 가입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상해 질병을 사유로도 가입을 거절할 수가 없다. 어떻게만 하면 재가입하는 나이가 최초 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그러니까 100세잖아요. 지금 100세로 돼 있고 100세 전에 재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가 돼 있고 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회사가 연락 올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가입은 그냥 된다. 심사 없다. 그렇게 약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병 걸리시고 보험금 청구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실비는 가입했는데 암이랑 뇌랑 심장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이면 어떻게 가입하자? 2 플러스 1을 가입하자. 자녀가 있으면 플러스 1 정기보험 가입하시면 되고 자녀도 없다. 아니면 자녀가 다 성장했다. 그러면 2 플러스 1 중에 2만 가입하시면 되죠. 실손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실비가 있으니까 3대 질병 보험, 암, 뇌, 심을 진단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연령별로 가입 예시 영상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내 나이 또래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다. 그러라고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죠. 보험의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보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나쁠 건 없죠.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10년 유지율이 10% 안팎이라고 하니까 아주 슬림하게 꼭 중요한 것만 소액으로 끌고 나가자. 보험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다 준다는 보장도 없다. 왜? 나중에 소송해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료 전문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적당한 자금만 핵심적인 것만 준비하자. 어떻게? 중증만 대비하자. 경증은 그냥 실비로 처리하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하면 금방 현업으로 복귀하니까 중증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60세 자영업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2 플러스 1 중에 자녀가 대부분 성장했을 거니까 플러스 1은 빼고 실비 하나 있고 3대 질병 진단비 있죠. 일반암하고 유사암 넣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 정도만 넣으셔도 된다. 60세고 남성이니까 보험료는 좀 비싸죠. 20년 납 80세 만기로 했고 무해지, 손보사 5에서 10년 동안 입원 수술한 게 없으면 건강보지형 상품이 되면 훨씬 싸다. 이게 안 되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병력 있으면 더 비싸지고요. 그게 가능한 보험은 젊었을 때 하시는 게 좋다. 건강할 때.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45세 사무직 여성 2 플러스 1이니까 실비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설계사 통해서 온라인 상품으로 2개를 나눠서 가입했죠. 그리고 정기보험 하나 싸게 가입했습니다. 1억 가입하는데 10,000원이 안 됐죠. 3대 질병보험을 이렇게 2개 나눠서 했어요. 20년 납 80세 만기 30년 납으로도 많이 하셔도 되고 무해지 손보사 건강고지형 해서 이 상해 사망 이거는 의무담보로 들어간 거고 일반암 진단비 2,000에 유사암 20%니까 400 뇌졸중 2,000, 급성심근경색 2,000, 질병의장에 2,000, 상해의장에 1억, 가족일배책 1억 넣으시고 온라인 암보험으로 저렴하게 암진단비만 딱 넣을 수 있다. 어떻게? 80세 정기납으로 매우 싸게 11,000원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일반암을 2,000을 보강해서 그럼 고해감이 2,000이 들어가고 유방암 전립선암 800만 원, 소해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암을 4,000을 맞추는 거죠. 고해감 걸리면 6,000이 나오게 되고 유사암, 소해감 한 이 정도 들어가고 뇌, 심장, 뇌혈관, 허혈성 하지 말고 중증에만 대비하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준비하고 후유장애, 저응보험료 부담되면 한 5,000원, 만원 빼고 이거 후유장애 빼자. 선택적으로 하시는 특약이다. 한 이 정도 추가할 수 있으면 이 정도를 하셔도 좋다. 가족일배책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입원비, 수술비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비로 받으면 되고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런 관점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죠. 어떻게 해요? 여러 회사 비교하시고 하면 좋고 그리고 아이셀렉트에서도 지금 비교가 되니까 여기 무조건 경쟁이에요. 보험 대리점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셀렉트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손 전환할 때 많이 도움받았는데 운전자 보험을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전을 안 한 지 좀 되셨다고 해요. 잠시 끊고 나중에 할 때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요? 50대 후반인데 나이나 뭐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운전 안 하시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하셔야죠.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가족 일배책을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족당 2개 정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 운전자 보험 해지하면서 일배책까지 빠지면 그거는 약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넣으시든지 해서 가족당 2개 정도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해지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가입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장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형사비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된다 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가도 다른 게 또 줄어들 수 있어요. 요즘 변호사 선임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그냥 그때 시점에 판매되는 거 가입하셔도 되겠다. 불리한 점 그런 건 있죠. 70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회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여러 회사가 가입이 안 되네 그 정도 생각은 하실 필요는 있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